아르헨티나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아르헨티나 대략적인 정보가 인구가 4,577만 명, 세계 33위, GDP가 약 세계 23위고 면적은 한반도의 12배, 굉장히 거의 13배. 그리고 청취자 댓글로 메시의 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메시만 잘 지내고 다들 못 지내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좀 요즘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인플레가 너무 심하잖아.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서요. 물가 상승률이 지금 이제 그 10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예. 전년 동월 대비해서 143%가 올랐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된 물가를 발표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잘 감이 안 와요. 그런 정도 되면. 네, 그래서 이제 페소화가 이제 화폐인데요. 이제 예. 페소화보다는 그래서 이제 달러를 더 선호를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가격이 변동이 있고 이제 그런 하루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혹은 또 페소화 가치가 언제 또 폭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오늘 월급 받으면 다 무조건 구매하는 사놓고. 것이 그것이 더 이제 사는데 더 삶에 더 유리하죠. 그럼 부동산 가격 같은 것도 짐작을 할 수가 없겠네요. 이런 정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는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달러를 더 선호하고 그래서 달러 거래가 달러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보면 아르헨티나 가게나 상점 보면 달러 올리 이렇게 써 있는 곳도 많고 자국 화폐를 아예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군요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중앙은행의 예. 외환 보유고가요. 예. 네,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죠. 아르헨티나. 예, 그래서 아. 달러가 항상 우리가 침대 및 경제라는 말을 하거든요. 예. 예, 달러가 은행으로 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달러로 어떻게든 그 저축 대신에 집에 보관을 한다거나 달러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이제 부족하기도 합니다. 페소화를 은행에다 넣어놓는 거는 지금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완전히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인 거네요. 네,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네, 그래서 뭐 이자율이 지금 133%까지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33%? 네, 그렇지만 저축을 해도 사실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감안을 하면 예. 네, 저축의 의미가 없고 그리고 또 페소와 언제 또 은행이요 거래 중지가 돼서 또 현금 인출이 또 불가능하다거나 예. 혹은 또 화폐 개혁이 일어난다거나 또 과거 이런 일이 자주 여러 있었기 있었으니까.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제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화폐를 그냥 찍어대는 거지. 지금 재정이 부족하면은 뭐 하는 게 아니라 네, 돈 맞습니다. 찍어내는 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당연히 인플레가 날 수밖에 없고. 진 교수님 말도 진짜 메시만 행복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이제 19일 결선 투표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아주 파격적인 공약 이제 사진으로 후보를 알려드립니다. 당사자인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인데요. 이분이 경제학자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경제 전문가는 맞습니다. 경제 전문가 맞는데 전기톱을 들고 계서 사진상에 지금 텍사스 주지사 선거도 아니고. 그 텍사스 전기톱 뭐 이게 영화 제목도 있긴 한데 이분이 가죽 점퍼를 입으시고 그냥 전기톱을 딱 들고 있는데 또 옆에 젊은이들이 막 환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전기톱 들고 나오신 거예요 이분이? 경제학자인데. 지성인이신데 예. 이게 경제학자고 뭐 민간 기업에서 재정 전문가로도 오래 근무를 한 경제학자는 분명히 이제 맞고요. 예, 또 예. 그래서 경제 전문가이고 또 이렇게 방송 진행도 꽤 오래 해서 인지도가 있어요. 방송 진행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외모가 이제 락스타 같은데요. 예, 그래서 머리도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헝클어진 이 머리, 자 이것도 다 실제 자기 가발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머리 손질도 안 한다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자유를 주장을 하다 보니 또 이제 젊은 층의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예. 전기톱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기톱. 네, 이제 정치적으로는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환멸을 느낀 이제 유권자들에게 기성 잘라버리겠다? 정치인들, 네, 썰어버리겠다. 절단하겠다, 네, 야.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그리고 의미고요. 톱으로 쓸어버리겠다. 예, 이거 조심해. 이게 우리 국회 앞에 또 동정해 누가 또 모방해가지고. 진짜 충격적이네요. 기존 정치권을 쓸어버리겠다 해서 진짜 전기톱을 들고 나왔고 또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네. 또 경제적으로 지금 아르헨티나 하면은 각종 이제 사회 정책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것도 전기톱으로 다, 불필요한 다 걸 쓸어버리겠다. 네, 그래서 지금 저기 그 젊은층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 밀레이가 나오면 밀레이 이름을 연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전기톱을 연호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후보 나오면 전기톱, 네, 전기톱 네. 스페셜 이런다. 뭐라고? 모토시에라라고 하는데요. 모토시에라, 예, 예. 모토시에라. 그래서 이제 전기톱은 이제 밀레이의 상징이 됐습니다. 야, 충격적이네. 그래서 아까 이제 방송 진행도 했고 헤어스타일도 자유롭고 또 이게 극우적인 성향 때문에 리틀 트럼프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방송 진행
셨고 머리 스타일도 가발인가 실제 머리인가 헷갈리시는 분인데. 근데 뭐 중앙은행 폐쇄 뭐 이런 거 하면은 네. 우리가 아는 그 신자유주의보다 더 나간 거의 뭐 극단적인 리버리테리안인 거죠. 극단적인-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극우 정치인인데요. 예. 이 후보의 그 정치 경력 굉장히 짧습니다. 네, 초선 의원이거든요. 초선. 네, 그래서 이제 정치 경력이 3년인데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이 3년 표현은 이제 36개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치 경력이 이제 많지 않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체 이분 지지자의 43.3%가 35세 미만의 젊은 청년층이라고 하던데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시원하다? 아니면 기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강하다? 이제 기성 정치인들, 그러니까 좌파도 겪어봤고 우파도 예. 겪어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의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환멸을 느낀 이 젊은이들이 뭐 변화, 뭐 약간의 변화로는 아르헨티나를 네.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렇게 변화다. 근본적인 변화, 이거 아주 근본적인. 급진적이어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변화를 얘기를 하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기대를 가져보자. 그리고 신선하지 않는, 오히려 이걸 신선함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안 무섭고 신선하다. 네. 그래서 오히려 왜냐하면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트럼프가 했던 그 저 기성 정치인들의 반감을 가진 유권자들을 파고들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본인 스스로도 나는 그 트럼프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 이웃 나라의 브라질의 볼소나로의 또 팬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뭐 총기 소유라든지 뭐 장기 매매 합법화 이런 거는 좀 섬뜩한데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여기까지 사람들이 환호를 하나? 지금은 이제 그 공약에 대해서는 네. 철회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한 발 그래요? 물러선 아무래도.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초반에 이제 아르헨티나 선거가 이제 예비 선거가 있고 1차 투표, 2차 투표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 예비 선거 이전에 주장했던 공약들이 이제 다소 이제 그 너무 급진적이라고 했던 것은 지금 네. 이제 철회할 수 있다라고 지금 철회할 수 있다. 네, 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느끼는 이게 물가의 폭등이라든지 이런 것의 구조적의 원인이 뭐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보조금 때문이 아닌가? 네, 보조금이 이제 상당히 크기는 한데요. 예. 지금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지금 뭐 최근에 있었던 것에서 우리가 찾을 수는 없고요. 사실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페론 시절까지. 그 이전, 네, 1929년 대공황 이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수입 대체 산업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페론이 1940년대에 이제 대통령이 되죠. 이제 그때 이제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해서 이제 복지 정책을 많이 늘렸거든요.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복지 정책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후에 1976년부터 1982년까지 군사 독재가 있었는데 예. 이때 아주 대외 부채가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아르헨티나 경제 문제의 원인은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나 복잡, 수십 가지가 되고 이거를 알고 그다음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은 이거 노벨 경제상을 분명히 경제학상 수상할 받- 것이다. 네. 그럼 이 전기톱 이분은 이걸 어떻게 한 방에 해결하겠다라고 주장하는 본인 주장이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썰어버린다. 근데 본인이 뭐 앞으로 뭐 이거는 한 30년 이상 걸릴 것이다라고 이제 뭐 말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말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중앙은행 폐지였었고요. 중앙은행이 이제 뭐 물가도 잡고 해야 되는데 기능 그냥 돈만 못하니까. 찍어내니까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 그 달러화로 하자 그러면 대체 네, 통화로? 그래서 이제 자국 또 화폐가 없어지는 네, 거지, 없어지고 그냥. 이제 달러화를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근데 또 그런 점에서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지금 유통되고 있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달러가 없는데 과연 이게 달러화가 가능하겠는가? 또 이제 그런 실현 가능성에 대한 또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상대 후보 결선 투표에서 상대할 후보는 이제 그 세르히오 마사 후보인데 이분은 그 재정경제부 장관이라면 지금 경제부 장관, 아르헨티나의 경제부 장관. 근데 그럼 이분이 지금 아르헨티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정권 심판론이 작용해서 이 말레이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더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방향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비 선거 때만 하더라도요. 정권 심판론이 통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차 투표로 가면서 이제 또 유권자들이 좀 불안감을 느낀 거죠. 정말 밀레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너무 급진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이 세르히오 마사가 본인이 경제장관인 것은 맞지만 지금 이걸 맡은 지 나는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경제 위기의 원인은 아주 굉장히 과거부터 특히 이 전 정부였던 우파 정부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IMF 지원금을 받은 것이 더 문제 아니냐. 아. 나는 지금 급한 불을 끌어왔다. 아. 네, 이래서 이제 좀 그 현 정부하고도 이제 거리를 두는 그러한 전략이 통하기도 했고요. 예. 1차 투표 4일 전에 이제 그 IMF에 이자를 상환을 해야 됐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으로부터 위안화를 이제 받아서 그걸 그 위안화로 그 이자를 상환했거든요. 예. 이걸 보여주면서 아. 이 위기 상황에서 나는 해내지 않았느냐. 아.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올 텐데 지금 아르헨티나를 지금 위기에서 안정으로 가게 만들 사람 누군가. 네, 이런 전략이 이제 통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돌려막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음 달에도 또 음. 이제 IMF 원금 상환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집권당은 좌파 패론당인데 그러면 현재 국민들이 그럼 이제 현 정부에 대해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분위기다? 아니면 그 후보에 대해서? 네, 1차 투표가 끝나고 나서 이 마사 후보가 상승세였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저도 마사 후보가 예. 되지 2차 투표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길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예. 지금 뭐 알 수가 없는 것이 예. 예비 선거에서도 그랬고 1차 투표에서도 그랬고요.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굉장히 다른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결선 투표 8일 전까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는 밀레이 후보가 앞서는 것이 이제 그런 결과가 조금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주변 나라, 남미 주변 국가 그리고 미국 정부가 바라보면서 어떤 선거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좀 됐으면 한다. 어떤 그런 좀 기류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 좀 또 예측 불가능한 후보가 될 경우에 또 뭐 미국 입장에서 또 남미 정치 안정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도 남 얘기할 처지가 아니에요. 예, 예. 지금 그래서 미국이 뭐 중남미에 예. 큰 정치에 이제 관심은 없나요? 없지만 주변 뭐 중남미 정세를 보았을 때 예. 이제 밀레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요, 예. 이제 주변 국가와 정말 이 신뢰 관계를 형성을 할 수 있을까? 특히나 네,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 대한 또 그런 정치 경제적인 의존도가 있거든요. 예, 네, 예. 그런데 지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예. 네, 이렇게 또 좋은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중국과 중국은 적대시하는 것이 이제 지금 밀레이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르헨티나는 중국 위안화가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제 경제 위기 상황은 그러니까 10번째 국가 부도 사태도 지금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점에서는 밀레이 후보가 이제 다른 국가와의 네, 관계에 있어서는 그 신뢰를 주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국가가 10번 망했으면은 뭐 대안을 내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자.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5년 걸리든 10년 걸리든 극복을 하면 되는데 10번 망해도 그럼 11번째 망한다 하더라도 안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책임질 만한 정치 세력이 없나요? 그러니까 아까 구구당도 있고 지금 이제 좌파 패론당이 있으면 구구 말고 보수당 수준의 어떤 뭐 좀 중간 정도 중도 좌파든 중도 우파든 좀 합리적인 이런 세력은 없나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요 이제 크게 지금 두 개 양대 정당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가 페론당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우파 정당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1차 투표에서 이제 그 후보가 3위를 했죠. 예. 그리고 이 전 정권이 바로 이제 그쪽 우파의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지금 보면은요. 뭐 양당제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정당 연합이고요. 지금 원내 진출 정당만 40개가 넘습니다. 40개? 네. 와, 엄청 많네요. 지금 집권당만 하더라도 지금 20개가 넘는 정당이 연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의 양당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새로운 대안 세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제 우파가 이제 분열을 한 상태예요. 우파에서도 네. 어떻게 밀레이를 우리가 지지를 할 수 있겠는가. 예. 네. 그래서 지금 우파가 분열을 해서 지난 그 1차 투표 때 그 우파 후보가 얻었던 그 3위 후보가 이제 득표했던 그 지지율이 그대로 이제 밀레이에게 가는 것은 지금 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지금 다 그대로 옮겨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위, 3위 후보가 이제 연합을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네. 명확하게 2 플러스 그 두 개, 1 플러스 1이 확실히 된 것은 아니다. 네, 두 후보가 합치면 한 53% 정도가 되는데요. 예. 네, 지금 그 우파 연합 내에 각 정당마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양당 체제고 근데 지금 제3신당 만드는 것도 지금 막 그렇게 어려운데 그 40개 정당 있으면 무슨 통합이 있고 이게 그렇겠어요. 뭐 지역 엄청 기반이 네. 어렵겠네요. 주로 많은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중앙 정당이고요. 지역 아르헨티나가 연방 국가잖아요. 예. 예, 지방 정부에 진출한 그 정당까지 합치면은요, 이제 예. 셀 수가 없습니다.
네, 아주 많습니다. 아, 그 거기는 땅덩어리도 엄청 정당을 넓으니까. 만들기가 쉬운 모양이죠. 우리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갑자기 그 밀레이 후보가 영국의 대처 전수상을 추켜 세워서 여론의 반발을 사기도 했고 또 갑자기 또 BTS가 대선 변수로 또 떠올랐다고요. 이게 무슨 왜 일입니까? 그렇습니까? 일단 네. 대처 수상은 왜 축해서 한 거? 대처는 그 신자유주의의 예, 거의 상징이죠. 그리고 또 이제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전쟁 이슈 때문에 아 맞다. 대처 수상 문제에 대해서는 또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네, 왜 굉장히, 거론됐습니까? 예, 민감한 정서를 지금 이제 근데 그 영국과 지금 음. 아르헨티나는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82년도 포클랜드 1982년에 이제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예. 이제 그때 뭐 아르헨티나에서 그 649명이 전사를 했는데 지금 예.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꺼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공산주의 그 혐오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처 총리가 했던 그런 업적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대처가 정말 잘했던 나는 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네, 그런 정치인이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지금 됐고요. 예. BTS 얘기는 지금 이제 그 하베르 밀레이의 러닝메이트인데요. 지금 부통령 부통령 후보, 예, 부통령 후보가 굉장히 이 사람도 굉장히 극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군사 독재 시기에 군 장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군인들을 사면을 해줘야 한다. 네, 군사 독재 책임을 이제 해서 그 사면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있는데 2020년도에 이제 네. BTS에 대해서 뭐 트위터에. 네, 그 외모는 어떠하냐, 외모가 너무 이상하다. 그 다음에 뭐 이름도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르헨티나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 아미들의 BTS 팬들 조직. BTS 팬들의 그 규모가 지금 세계 5위 규모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절대적 숫자는.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상당수가 유권자야. 네, 맞습니다. 지난 그 칠레 대선에서도 네, 그 아이돌 내가 칠레 대선 후보 지금 현 대통령인데 예. 네, 아이돌 난 한국의 아이돌 누구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선거 전략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아미들에게 네, 그런 말을 해서 그 아미들이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BTS가 늘 전하는 메시지는 존중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부통령 후보는 지금 존중이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제보해 달라.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0대 이제 그 팬들이 많은데요. 예. 지금 왜 밀레이 지지층하고 겹치죠. 30대 네. 이하가 지금 40% 가까이 네. 좋아한다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에도 어느 정도 지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갑자기 궁금증이 든 것은 남미에서 또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우리 BTS가 물론 전 세적인 팬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원래 BTS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아르헨티나가요. 예. 그렇게 이제 한류 우리가 말하는 대중 예술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그 유럽 문화를 지향하는 곳이었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한국문화원에서도 클래식 음악, 네, K 클래식을 이제 주로 다루다가 예. BTS를 계기로 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아주 한류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뉴욕 타임즈에서는 K-팝 팬덤이 트럼프 낙선에도 영향을 줬다 뭐 이런 보도도 있긴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볼까 이게 아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미들이 어떤 정치적인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 이게 또 장 동원이 되고 무브먼트 같이 이렇게 좀 결속이 잘 되나 봅니다. 이분들이. 네, 이 BTS 팬들이요. 예. 그 BTS가 했던 것처럼 늘 아. 메시지 전달에 그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이 아미도 해야 한다라고 아. 해서요. 저 사회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한다거나 BTS가 이런 일을 했단다. 그래서 하면은요.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기부를 했다. 어떤 BTS 기부를 했다.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그 아미들도 똑같이 함께 그렇게 동참을 함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중남미에서 특히나 이제 그 한류의 인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고 해서 어. 네, 이제 충분히 그건 가능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퍼퓰리즘이라는 게 사실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내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퍼퓰리즘 사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게 유서 깊은 약간 퍼퓰리즘 때문에 잘 안 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도 좀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아르헨티나가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사실 이제 포퓰리즘만으로는 이제 볼 수는 이제 없겠지만, 예. 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요. 그러니까 포퓰리즘 이제 시작된 거 이제 페론도 사실 이제 예. 군인 출신이고요. 그쵸.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군사 독재 시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제 이런 것 저 복지 정책이 그때부터 계속 누적이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마사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제부 장관이란 이런 이점을 활용을 해서 지금 또 새로운 복지 정책을 추가적으로 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지금 복지 정책은요 셀 수 없이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많고요. 어디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복지 그러니까 정책을 지금 찍어내는 거지. 네, 그래서 화폐를 찍는 거지. 그러니까 재정에서 그 복지 정책이 차지하는 이제 비중이 이제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요번에 선거 1차 투표에서도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밀레이가 당선이 되면 철도 보조금을 없앨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의 그 교통비가 이제 공공요금을 다 인상이 될 거니까요. 예. 교통비가 이제 3배 이상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런 게 공약 내용이 이제 돌았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 가짜 뉴스였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마사 지금 장관이 마사 후보가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보조금 계속 지급할 것이다. 아. 그리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장애인 보조금 등등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만들고요. 그리고 가장 또 큰 그 복지 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연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외국인도 뭐 기여금이 없어도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이제 연금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수혜를 할 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늘려놓은 복지 정책을 우리가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줄인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받던 거를 네, 안 그렇습니다. 주면.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 보통 이제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니 그렇다면은 좌파 정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걸 깎는다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들도 못 하는 거고. 예, 지난 정부에서 이제 했었거든요. 아주 깎으려고. 깎으려고 이제 보조금을 난방비에도 있었고요. 아주 어. 보조금이 이제 우리가 상상치 못한 여러 영역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하. 네, 지난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전용기를 팔았고요. 아, 네. 그래요? 네. 나름대로. 네, 그래서 대통령 군에서 아. 식사할 때도 예. 본인 다 개인 비용 지불해가면서 하는데 뭐 그렇게 또 했었지만 예. 그런데 이제 국민들 저항이 워낙에 셌고요. 예. 네, 그리고 너무 많은 종류의 복지 정책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줄여도 그렇게 이제 전체 재정 부담에서 큰 비율을 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그 산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뭡니까? 농업입니다. 농업, 네, 축산업, 농업. 네, 농축산업인데요. 예. 특히는 그 농업 수출이 많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그래서 돈을 벌어서 또 복지 정책을 하는 나라다. 이게 약간 그 마약 같은 거잖아요. 이걸 계속 주면은 사람들이 금단 현상이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당장 끊는다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등장하든 간에 결국 못하고 이렇게 방치가 된 게 계속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난 1차 투표 때도 이 집 마사 후보가 이제 1위를 하게 된 배경에도 그러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득표율이 굉장히 이제 높았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대한 그런 어떤 복지 정책, 아. 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그것이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자, 약 이틀 후면 이제 아르헨티나 선거 결과가 나올 텐데요. 오늘 또 교수님과 이렇게 다른 나라 얘기해서 좀 약간 삼자적 시점에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함께해 주신 분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학교 스페인어 중남미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